캐티 호쿠 뉴욕 주지사가 새로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어제 제30대 뉴저지 한인 회장 선거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임기는 내년 1월부터 시작됩니다.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의 재외국민 선거인 등록률이 저조합니다. 미 전국 25개 주에서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중 80%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상태였습니다. 뉴욕 나서 카운티의 경찰관들이 올 한 해 힘든 일을 겪은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고자 슈퍼히어로로 변신했습니다. 롱아일랜드의 한 여성이 실종 18일 만에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용의자는 그녀의 남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6명의 뉴저지 거주 남성이 52,000달러와 2대의 고급 차량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뉴 밀레니엄 뱅크에서 SBA 론 빅 프로모션을 실시합니다. 첫째, 클로징 기준 융자 금액 3%의 SBA 보증 수수료를 면제해드립니다. 둘째, 향후 3개월 동안 원금과 이자를 대신 내드립니다. 셋째, 최소 10% 다운으로 건물 구입과 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SBA 승인을 대상으로 하며 모든 대출자가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혜택은 2021년 9월 30일까지이며 SBA에 의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기타 약관과 조건이 적용되며 프로그램과 약관과 조건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FDIC 멤버 앤 이퀄 하우징 렌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오늘 캐티 호쿠 뉴욕 주지사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모든 실내 공공장소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 김경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현재 뉴욕주의 오미크론 감염자가 최소 20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오늘 캐시 호쿠 뉴욕 주지사는 보다 강력한 새로운 마스크 착용 의무화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모든 실내 사업장의 직원들 그리고 고객들까지도 항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해당 규정 위반 시 1,000달러의 벌금 및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And I've said all along I have two priorities. Protect the public health of New Yorkers, but also protect the health of the economy. I don't want to go back ever again to that place where people couldn't go to their jobs safely, couldn't congregate, kids couldn't go to schools. That isolation had a devastating effect on the human condition, and we're still dealing with the fallout today. So to avoid that situation, I today am announcing that we are enacting a statewide indoor mask mandate unless a business has a vaccination mandate. 또한 어제 호컬 주지사는 최근 7일간에 급증하고 있는 코로나19 확진자 수와 입원자 수에 따라 이러한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추수감사절 이후 뉴욕주 입원율은 29% 상승한 것에 비해 백신 접종률은 2%밖에 오르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We've seen the numbers, we've seen hospitalizations go up, we've seen infections go up, and vaccinations are going up, but not at the rate we want them to see. So we've been talking about needing to take additional steps. 캐시 호컬 주지사는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에 따라 주내 병원들이 수용력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30일 뉴욕주 보건부의 발표에 따라 수용력이 10% 미만인 뉴욕 소재의 병원 32곳은 비필수 수술을 내년 1월 15일까지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KBTV 뉴스 김경선입니다. 어제 20년 만에 치러진 제30대 뉴저지 한인 회장 선거의 개표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당선자의 임기는 내년 1월부터입니다. 개표 현장에 안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2월 9일 제30대 뉴저지 한인회장 선거에서 사상 첫 한인 2세 회장으로 기호 2번 이창원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12월 9일 오전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뉴저지 한인회관과 포트리, 리치필드, 리틀페리, 에디슨 H마트 5개 지점에서 실시된 이번 한인회장 선거에는 약 2,200명가량의 예상을 뛰어넘는 유권자들이 참가해 기호 1번 김일선 후보가 총 621표, 기호 2번 이창원 후보가 1,562표,
그리고 무효표 8표로 기호 2번 이창원 후보가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각 투표소별 득표 결과를 보면 총 8표의 무효표를 제외하고 포트리 H마트에서는 김일선 후보가 160표, 이창원 후보는 582표를 득표했으며 리틀페리에서는 김일선 후보가 67표, 이창원 후보가 193표, 에디슨 H마트에서는 김일선 후보가 39표, 이창원 후보가 128표를 득표했으며 한인회관에서는 김일선 후보가 156표, 이창원 후보가 260표, 마지막으로 개표한 리치필드 H마트에서는 김일선 후보가 199표, 이창원 후보가 399표를 얻었습니다. 자정 가까운 시각이 돼서 끝이 난 개표 작업은 초반부터 난항을 겪기도 했습니다. 리치필드 투표소의 투표함이 차량 공간이 협소한 관계로 참관인이 동승하지 않은 채 개표소인 한인회관으로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동 과정에 대해 개표소에서 대기하고 있던 1번 김일선 후보 측은 선관위의 규칙 위반이라며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선관위는 이동 전 선거 감독관 및 양측 참관인들과의 사전 동의가 이루어졌던 점, 투표함에 이중으로 부착된 봉인과 봉인에 날인된 참관인 서명 등에 어떠한 손상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김 후보는 리치필드 투표함에 대해 무효 처리를 하자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김일선 후보는 리치필드를 제외한 나머지 4개 투표소들의 개표 결과를 듣고 결과에 승복한다며 기호 2번 이창원 후보의 승리를 축하했습니다. 축하드리고 잘 되길 바랍니다. 끝입니다. 압도적인 승리로 한인 2세 최초 뉴저지 한인회장에 당선된 이창원 후보는 기쁨에 넘쳐 당선 소감과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번에 너무나 애쓰셨고 열심히 도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믿었고 우리가 노력을 했으니까 진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투표해주신 분들 한 표 한 표 감사합니다. 이렇게 신경 써주고 관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 남경문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한 두 후보의 노고를 치하하며 이번 선거가 축제로 마무리되어 기쁘다는 소회를 남겼습니다. 새로운 한인회, 발전되는 한인회 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요. 저희도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드디어 좋은 축복적인 축제가 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뿌듯합니다. 동포사회를 모처럼 달아오르게 만들었던 이번 제30대 뉴저지 한인회장 선거가 막을 내렸습니다. 당선인 신분이 된 이창원 후보는 내년 1일 1일부터 제30대 뉴저지 한인회장으로 공식 업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KBTV 뉴스 안지영입니다. 내년 3월 실시되는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를 위한 재외국민선거인 등록이 약 2개월가량 지났지만 등록률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소식 안지영 기자가 전합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뉴욕 지역 재외국민 선거인 등록률이 3%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일 뉴욕 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재외선거인으로 구분되는 영주권자 255명과 유학생, 상사 주재원 등 국외 부재자 2,756명 등 약 3,011명이 한국 대선에 참여를 신청했습니다. 지역별 등록 인원을 보면 뉴욕, 뉴저지, 그리고 커네티컷의 경우 재외선거인은 236명, 국외 부재자는 2,482명이 등록을 마쳤고 델라웨어와 펜실베니아는 재외선거인 19명, 국외 부재자 274명이 등록을 마쳐 뉴욕, 뉴저지, 코네티컷 3개 주에 비해 이들 2개 주 영주권자들의 재외선거인 등록이 눈에 띄게 저조했습니다. 2015년부터 도입된 재외선거인 영구 명부에 등록된 유권자들 1,725명을 포함시키더라도 뉴욕 총영사관 관할 5개 지역 전체 유권자가 약 16만 명인 것을 감안하면 현재 등록률은 2.96%에 불과합니다. 지난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의 유권자 등록보다 크게 저조한 이 같은 수치는 유권자 등록이 지난 10월 10일부터 시작된 점을 감안했을 때 하루 평균 49명만이 등록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외선거 등록 신청이 이같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유권자 등록을 마친 한 주민은 인터넷으로 유권자 등록을 한다 해도 그 과정이 너무나 복잡하고 투표를 하려면 반드시 공관이나 투표소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데 대부분은 투표 장소가 멀리 있어 회사에 휴가를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런 불편함 때문에 재외국민 선거에 대해 우편 투표제 도입 등이 여러 번 추진됐으나 그때마다 무산됐습니다.
뉴욕 총영사관 김호택 재외선거관은 좀 더 편리한 유권자 등록을 위해 카카오톡을 사용한 알림 광고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인터넷 유권자 등록 편의를 위해 한인마트, 카카오톡 플러스 회원 1만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유권자 등록을 바로 할 수 있는 알림 광고를 매주 목요일 실시할 예정이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고 서로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외선거인 신청 및 국외부재자 신고는 내년 1월 8일까지며 중앙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나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뉴욕 총영사관 6층 민원실에 직접 방문이나 우편 신청 또는 한인마트 등에서 실시하는 순회 서비스를 통해 재외선거인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안지영입니다. 미국 50개 주 중 25개 주에서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확진자 34명은 백신 접종자로 파악됐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지난 1일부터 8일까지의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지난 1일 캘리포니아를 시작으로 콜로라도, 조지아,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하와이, 일리노이, 루이지애나,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플로리다, 미네소타, 미시시피, 미주리, 네브라스카, 펜실베니아, 텍사스, 유타, 워싱턴, 위스콘신 등 총 25개 주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확인됐습니다. 로셸 웰렌스키 CDC 국장은 오늘 백악관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앞으로 몇 주 동안 이 숫자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8일 기준 미국 내에서 확인된 오미크론 확진자는 총 43명입니다. 이 중 입원 사례는 1명, 오미크론으로 인한 사망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현재까지 감염자 중 절반 이상인 25명이 18세에서 39세 사이며 성별로는 여성이 25명으로 남성 18명보다 많았습니다. 오미크론 확진자들의 증상은 대부분 기침과 피로, 코막힘 등 경미한 것으로 보고됐으며 이들 중 6명은 이전에 코로나19에 감염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오미크론에 감염된 43명 중 34명은 백신 접종자로 파악됐습니다. 확진자의 80%가 돌파 감염인 것입니다. 이들 중 14명은 부스터샷도 맞았습니다. 오늘 웰렌스키 국장은 이와 함께 부스터샷 접종 대상을 12세에서 15세 아동들에게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FDA와 실시간으로 부스터샷 접종 대상 연령 확대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 설문조사에서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의 약 3분의 2가 자녀의 예방접종을 거부하거나 미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 나서 카운티의 경찰들이 팬데믹 기간 힘든 일을 겪어야만 했던 아이들에게 따뜻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경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제 뉴욕 나소 카운티의 경찰들이 슈퍼히어로로 변신했습니다. 그들은 올 한해 불의의 사고를 이겨낸 아이들과 크리스마스 선물을 고르기 위해 월마트 매장에 모였습니다. 나소 카운티 경찰재단은 월마트와 웨스트베리 학교와 협력하여 이번 행사 샵 위더 캅을 개최했습니다. 원래 해당 행사는 매년 열리곤 했는데 작년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개최되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은 경찰관들의 화려한 등장에 환호를 멈추지 못했습니다. 이번 자원봉사에 참여한 경찰들도 즐거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As a superhero and a police officer, I hope that that's how I come across while I'm on duty. This is a time where no one's in trouble, no one's in danger, no one's hurt, and they get to see us as we truly feel, and that is to help and to make people feel safe and happy. 이번 행사에 초대된 아이들은 올 한 해 힘든 일들을 이겨내야 했습니다. 한 아이는 코로나19로 엄마를 잃었고 또 다른 아이는 화재 사건으로 집을 잃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번 행사에 참여해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Happy, joyful, thankful. 한편 이번 행사에 참석한 아이들의 보호자들은 아이들이 원하는 선물을 준비하는 데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행사에 초대해준 것에 깊이 감사한다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김경선입니다. 롱아일랜드에서 실종된 여성이 18일 만에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몸에는 칼로 20차례 찔린 상처가 있었는데 이런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용의자가 그녀의 남편으로 지목돼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김경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ABC7 등에 따르면 뉴욕 롱아일랜드에서 지난 11월 21일부로 실종되었던 여성이 어제 미들아일랜드의 한 공원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녀는 38세 멜리사 몰리나리로 4명의 자녀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녀의 친구는 지난 21일부터 그녀와 연락이 되지 않자 지난 2일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또한 그녀를 찾는 내용의 게시물들이 각종 SNS에 게재되며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수사에 나섰으며 그녀의 남편인 43세 마르첼로 몰리나리의 개인 휴대전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가 11월 23일 아침 미들아일랜드에 위치한 파인베런스 로키포인트 공원에 방문했다는 GPS 기록이 확인되었는데 바로 그곳에서 멜리사의 시신이 발견된 것입니다. 검찰은 그가 휴대전화로 범죄 행각이 발각되지 않을 안전한 장소를 검색하며 아내의 시신을 유기할 장소를 탐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녀의 시신을 확인한 결과 몸에 20차례 이상 칼로 난도질을 당한 흔적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범행 장소로 그들 부부의 지하실을 지목했습니다. 검찰은 또한 그들이 11월 초 디즈니월드로 가족여행을 떠났는데 그때 남편 마르첼로는 아내 멜리사의 외도 사실을 발견한 뒤 그 배신감을 참지 못하고 아내를 칼로 찔러 살해하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르첼로는 2급 살인 혐의로 기소되어 체포된 상태입니다. 한편 검찰은 몰리나리 부부의 자녀 4명의 공청회가 다음 주 금요일에 있을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김여선입니다. 6명의 뉴저지 거주 남성이 현금 5만 2천 달러와 함께 무려 22대의 고급 차량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문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에섹스 카운티에 거주하는 5명을 포함 총 6명의 뉴저지 거주 남성들은 저지시티, 어빙턴, 잉그루드에 소재한 자동차 판매점에서 머세디스, BMW, 랜드로버, 아우디, 인피니티스, 그랜드 체로키, 포드랩터 등 무려 20대가 넘는 차량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들이 훔친 총 22대의 차량 중 14대는 고급 차량이었으며 총 피해액은 약 78만 7천 불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월 어빙턴에 소재한 한 판매점에서는 여러 명의 도둑들이 게이트 현관 자물쇠를 따고 들어와 10대의 차량을 훔쳤고 사무실에 있던 금고를 째로 들고 달아났습니다. 금고 안에는 5만 2천 달러의 현금이 들어있었고 경찰은 나중에 압수한 용의자들의 휴대폰에서 훔친 현금을 기념하며 포즈를 취한 사진을 발견하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외에도 이들은 저지시티에 소재한 딜러샵에서 차량 5대, 잉그루드에 소재한 딜러샵에서 차량 6대를 훔치고 또 들이받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원격 제어 방식의 차량 열쇠인 키팝을 먼저 훔친 뒤 열리는 차량을 찾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용의자들은 절도, 재산수수, 도피 등의 혐의를 받고 있으며 폴러드 레이니스를 제외한 모든 용의자들은 2급 음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코프랜드와 페퍼스는 어제 체포됐으며 스미스와 해리스도 수감됐습니다. 그러나 그린과 폴라드 레이니스는 구금에서 풀려난 상태입니다. 에섹스, 허드슨, 버겐, 유니언 카운티 등 다수의 지역에서 펼쳐진 이번 차량 및 현금 도난 사건은 뉴저지주 경찰 차량 범죄국이 주도해 조사를 펼쳤으며 버나드, 클리프턴, 미들타운, 파라무스, 소머셋, 웨스트필드 등 다수의 경찰 당국이 동원돼 협조 수사를 펼쳤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 등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미 시민권자 등 외국 국적자들도 한국에서 3차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국외 접종력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이전까지는 접종을 마친 뒤 격리 면제서를 발급받은 외국인만 접종 이력을 한국 내 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 그 인정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접종력을 등록하려는 외국인은 신분증과 국외 예방접종 증명서를 갖고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하면 됩니다. 1, 2차 접종력이 등록된 외국인은 전자예방접종 증명서, 쿠브를 포함한 코로나19 백신 국외 접종 확인서를 발급받아 3차 접종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방역 패스를 적용받아 재입국이나 확진자 밀접 접촉 시에도 격리 면제 대상이 됩니다. 화이자, 존슨앤존슨,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코백신, 시노팜, 시노백이 개발한 백신을 맞은 경우에 예방접종 이력이 인정됩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과 포트리타운 정부가 연말을 맞아 무료 주차제를 실시합니다. 펠팍타운 정부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지역 내 모든 미터 파킹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포트리타운 정부 역시 13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지역 상권에 있는 미터기를 대상으로 2시간까지 무료 주차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2시간까지 무료 주차가 제공되는 미터기는 주황색 커버가 씌워집니다. 뉴욕 일원에서 영업 중인 한인은행들의 올해 3분기 풀타임 직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직전 분기 대비 각각 증가했습니다. 연방예금보험공사의 2021년 3분기 자료에 따르면 뉴욕 일원에서 영업 중인 11개 한인은행들의 풀타임 직원 수는 총 3,348명으로 전년 동기 3,306명과 비교해 42명 늘었습니다. 직전 분기 3,345명보다도 3명 늘어 3개 분기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습니다. 이는 한인은행권이 단일 업종으로는 여전히 한인들의 최대 고용주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며 올해 3분기 기록적인 순이익을 달성한 한인은행들이 한층 커진 자산 규모를 바탕으로 영업망 확장 등에 필요한 직원을 다시 채용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입니다. 은행별로 보면 올해 3분기 전년 동기 대비 직원 수가 늘어난 은행은 뱅크오프 25명, 한미은행 6명, 메트로시티은행 8명, 뉴뱅크 3명, 뉴밀레니엄뱅크 10명, 노아은행 4명 등 6곳으로 최대 25명까지 늘었습니다. 미 노동부는 1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월보다 6.8% 급증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는 1982년 6월 이후 거의 40년 만의 최대폭의 상승입니다. 6개월 연속 물가 상승률이 5% 이상을 기록한 것이기도 합니다. 전월 대비로도 0.8% 올랐습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 식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보다 4.9%, 전월보다 0.5% 각각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이번 상승률은 로이터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에 모두 부합했습니다. 지난 11월 소비자 물가지수 급등은 추수감사절 등 미국의 최대 쇼핑 시즌에 따른 강한 소비자 수요와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 차질이 맞물린 결과라고 월스트리트 저널 등 외신들은 분석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